마지막 속도입니다. 이게 근데 권쌤 제목이 속도고 실제 교과서의 제목은 위치와 거리죠. 위치와 거리. 근데 속도, 위치, 거리, 속도와 가속도, 위치와 거리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건 뉴턴이 미분을 처음 만들 때의 목적, 목표. 그러니까 우리는 300년 전 역학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 당시 그 시대 300년 전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가 미분이 생겨나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결되지 못했던 트러블들이 이제 딱 지금으로부터 310년? 300 그 정도쯤 될 텐데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그때로 돌아가서 이런 운동의 트러블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미분의 정반대 개념이 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했던 거에 정반대 방향의 똑같은 개념이 있을 뿐이에요. 이걸 미적분으로 나누는 것도 되게 웃긴 거야, 사실은. 웃기다는 거는 이제 사실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지. 두 개를 나눠서 한다는 게. 근데 배우는 용도다. 배우는 용도에서 미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미분에도 운동이 나오고 적분에도 운동이 나오는 것뿐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늘 이런 식이란 말이지.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속도냐. 맨날 이걸 다시 해야 돼? 속도냐, 위치냐, 가속도냐. 그래서 나한테 위치 정보가 주어지고 속도를 물어보면 미분하면 되는 거고, 속도 정보가 주어지고 가속도를 물어보면 미분하면 되는 거고, 가속도 정보를 주고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적분하면 되는 거고, 속도 정보를 주고 위치가 어쩌니 저쩌니를 물어보면 적분하면 되는 거야. 위치, 속도, 가속도 딱 기억하란 말이야. 위치, 속도, 가속도. 내려오면서 기억하면 내려오는 방향이 미분, 올라가는 방향이 적분이에요. 그리고 모두 선운동이다. 제발 운동하면 자꾸 이렇게 평면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딱 수직선 또는 연직 상방 하방. 연직 상방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아니면 좌로 갔다 우로 가거나 우로 갔다 좌로 가거나. 선운동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지면에 정지해 있던 열기구가 수직 방향으로 출발한 후, 그러니까 이렇게 뭐 H는 내가 마음대로 설정한 축이라고 할 때 H,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높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높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관찰한 결과가 VT, 속도에 대한 정보란 말이야. 속도에 대한 정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20초대하고 20초에서 40초대가 서로 다른데 이 녀석을 그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표현을 써볼까 먼저? 건쌤 바로 적분해 놨던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를 좀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시간, 가로축은 무조건 시간축이고 세로축은 V, 속도축이라고 할 때 0에서 20초, 30초, 40초, 20초, 40초 절반까지는 Y는 T야. Y는 T. 그러니까 이 가로축이 T축이니까 우리가 이 가로축이 X축일 때 Y는 X랑 똑같은 애지.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2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2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예요? 속도예요. 속도. 20초가 지났을 때 얘는 분속 20m의 속도로 분당 20m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초에서 40초 동안은 60-2t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t가 되었고 여기가 0 되는 값 찾아보면 30초면 딱 0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되는 건데
착각하면 안 돼. 속도가 가다가 꺾였다고 그래서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애가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라고. 아니야.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감속이죠, 감속.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 예,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20초에서 30초 동안 속도를 줄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늦어지고 있잖아, 지금. 예. 속도를 줄이면서 여전히 30초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0초에서 40초, 이때가 되면 진짜로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애가 내려오고 있는 거지. 게다가 우리가 다항함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이걸 그릴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를 적분하면 기울기가 2분의 1인 2차 함수가 나와요. 2분의 1 x제곱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t제곱.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양은 요런 식의 모양이 될 거예요. 요런 식의 모양. 요런 식의 모양이 될 것이고, 뭐가? h가, 이놈의 높이가. 그리고 20초에서 40초까지 가는 동안에는 봐봐. 기울기가 음수인 1차식이야. 그러면 그거 적분해도 마이너스 t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t제곱. 그러니까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여기 생겨나는 겁니다.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내가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많은 이유는 요만큼의 넓이와 요만큼의 넓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요만큼, 이 넓이만큼 올라가거든? 넓이만큼? 그럼 그 넓이만큼 내려왔겠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열기구가,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아니고, 너희가 눈을 여기다 대고 관찰을 할 때, 요 불빛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속도로 얘가 쭉 올라갔다가 약간 감속이 됐다가 띡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그림이 된다는 거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열기구가 된다. 알겠어?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부분이 여기 있는 플러스 부분과 똑같지 않으면 아직 지면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 35초일 때 열기구의 높이를 구하시는데, 이게 이제 절묘하게 뭘 물어본 거냐면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요때의 높이가 얼마냐고. 올라갔다가 한 5초간 내려왔죠. 내려왔죠. 내려온 요 높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리고 이거 원래는 도함수만 가지고는 여기 가로축 못 끊는다 그랬지. 근데 지면에서 출발한이고 지면이 항상 기준 0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t축을 그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예 수식으로 가버리는 방법은 뭐냐면 HT는 하면서 좀 전에 있는 저 녀석을 적분해버리는 건데 2분의 1 T제곱, 원래 T였으니까요. VT가 T와 뭐였지? 60-2T였나? 그렇지. 그러니까 저걸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C1 이렇게 할 텐데 T가 0일 때 지면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면 돼요. 이게 0초에서 20초. 그리고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0T 플러스 얼마가 될 텐데 그 플러스 C에 해당하는 값은 20초에서 서로 만나고 있어야 되니까 20초 때 이 녀석의 높이가 얼마야? 20, 400 나누기 200, 200m. 200m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20을 넣었을 때 200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 플러스 1200. 이게 합계 800이죠. 그죠? 20초 1200 마이너스 400, 800 맞잖아. 근데 그게 200m여야 하니까 이 C는 마이너스 600 하면 되죠. 800에서 600 빼면 200이니까. 아까 전에 밑에 답지를 보니까
1에 C주가 480이라고 나왔는데. 아, 이건 실수. 그거 오타예요. C2는 마이너스 600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풀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35를 집어넣으면 275가 실제로 계산이 돼요. 예. 답이 275인데 이거는 얘가 이런 운동 상황이나 그 속도에 대한 상황을 어떤 건지 나한테 노출을 안 하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식으로 완성해내서 그 완성해낸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가 35를 집어넣으려고 이 식을 쓰는 건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원래 여기까지 딱 니네가 했으면 여기서 끝이 났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 공을 들여서 그래프를 그렸으면 여기서 그냥 끝이 났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뭐냐면 35초일 때 너 높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여기서 이만큼을 정적분하여라의 뜻이거든? 정적분하여라?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놈이 삼각형을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냐. 게다가 이거 절반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치?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는 거지. 20 곱해 400 나누기 반 200 이렇게 200 그리고 여기 이만큼이 플러스고 이만큼이 마이너스니까 틀림없이 이만큼 더해지고 이만큼 마이너스 될 거거든. 그 말은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25에서 요렇게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버리면 이 둘은 알아서 상쇄될 테니 25초인 요 높이랑 같겠지. 이해돼요? 그럼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각 삼각형에서 요 직각 삼각형을 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로 해버리는 방법이 있지. 왜냐면 긴 변의 길이가 20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여기가 0인데 30이 0인데 25면 딱 절반 아닌가. 그치? 정우야, 그러니까 대답해봐. 요 높이는 얼마겠어? 이게 20이야. 가로로 절반 갔어. 그럼 높이는 얼마겠어? 10.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얼마야, 정우야? 5 나누기 반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15고 15 곱하기 5는 75고 그래서 200에다 75를 더해서 275 높이에 가 있다고. 알겠어? 사실 이건 25초 대의 높이인데 이만큼 다시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 높이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VT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면 그걸 굳이 식을 써서 애를 써서 다 적분한 다음 거기다 숫자를 넣으려고 하는 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누가 적분을 해. 나한테 해석을 요구하는 건데 VT잖아요. VT.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다음과 같고 출발 후 처음으로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운동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플러스의 움직임에서 마이너스의 움직임으로 바뀌는 부호가 바뀌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여기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여기예요. 따라서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가로 2 세로 1짜리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여기 이등변 삼각형 여기로 붙여서 이렇게까지 붙이면 그냥 3이다 나오잖아. 알겠어?
거리다라고 하면 3이고요. 위치 변화량이다 그럼 마이너스 3이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백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뒤쪽 내가 플러스로 설정한 쪽에 반대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되고 거리라고 말을 하면 3이라고 쓰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전부 계산하라는 뜻 아니야. 이거 해석하라는 뜻이지. 너희한테 운동의 해석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문제가 밀려가지고 그 앞에 일직선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야. 그 오른쪽 그림은 얘를 말하는 거고. 뭐 아닌 게 아니라 VT 그래프니까. VT 그래프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인다? 그냥 대충 상상만 해보면 희원아. 대충 상상만 해보면 0초에서 A초 갈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네가 아는 바대로 말해봐.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 또 변곡점까지. 그렇지. 이게 변곡점인데 속도를 가속 운동을 하는 거야. 알겠어? 가속 운동. 한 마디만 더 해봐. A에서 B까지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어? 0방향은 뭐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땅이 있어. 이 아이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 자동차가. 그러면 A초가 됐을 때 얘가 이쪽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A초에서 B초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고. 응? 네가 아는 걸 그대로 말해봐. 아이씨, 뭐가 우물우물이야. 확실히. 일단 방향만. 플러스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야? 맞아요. 플러스 방향이에요. 제발 자신감을 좀 가져오실게요. 응? 다만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빨라졌다가 여기 B초가 될 때까지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야.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그래서 B초가 되면 잠깐 정지. 그리고 거꾸로 움직여서 올 땐 이렇게 갈 땐 이렇게. C초가 되면 딱 요 위치. D초가 되면 정확히 원래 있던 위치. 왜냐하면 이게 직선이니까 넓이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붕착 딱 이거야. 끝. 그럼 이제 그에 따르는 대답을 하면 돼요. C초에서 D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C에서 D까지 인마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음수값이 나올 테고 얘는 거리라고 물었으니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맞는 얘기고 A초에서 C초까지 A초와 C초에서 방향을 바꾼다? 아니라고. 이게 제일 잘 속는 것 중에 하나라고. 안 바꿔요. H와 C초는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건 딱 한 번. B에서. B초에서는 정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상태에 있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얘가, 솔직히 이게 이 위에서 이렇게 정지하는 게 보이냐, 이게? 여기 운동 바꿀 때? 그런 건 아닌데, 위로의 운동 경향도 아니고, 아래로의 운동 경향도 아니고, 속도가 0인 상태, 그 상태를 정지 상태라고 불러. 그래서 정지 상태 맞고요.
0에서 b까지의 면적은 b에서 d까지의 면적의 마이너스 값과 같다. 그럼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고 하면 d초일 때 출발했던 지점에 다시 오게 된다.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고 VA와 VC가 정확히 마이너스 관계이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 말은 정방향으로 갈 때의 최대 속도와 백할 때의 최대 속도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속력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뭐랑 구분해? 속도와 구분한다. 속도.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속력은 양수만 말한다. 지성아 정신 차려. 쉽긴 하지.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측 방향, 좌측 방향, 좌측 방향. 이거 넓이 똑같으니까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우측 방향 운동 시작해서 요만큼의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게 될 거야. 이런 해석 제발 틀리지 마라. 제발.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5번 이게 밀려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읽어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Q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T초 후의 속도가 각각 FT와 VT이다. FT와 GT이다. 다음 중 두 점 PQ가 원점으로부터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시각을 구하는 부등식은,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얘기인데, 얘들아 위치하고 거리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위치하고 거리. 다른 얘기라고 그랬어. 위치는 이 아이가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3에 가 있는지 마이너스 2에 가 있는지를 다 구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것을 위치라고 그래. 위치라고 하고, XT로 주로 나타내고 VT를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원하는 구간까지 정적분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정적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가지니까. 그런데 운동거리라고 하면, 운동거리는 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잖아? 그러면은 이만큼 결국, 그러니까 휘발유 쓴 거 생각해 보면 돼. 휘발유를 썼잖아. 뒤로 와도 휘발유를 썼잖아. 다시 앞으로 가도 휘발유를 썼잖아. 그러니까 A 거리, B 거리, C 거리를 몽땅 더하겠다는 소리야. 이걸 운동 거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주로 뭐 S나 L로 나타내고 그 값은 A부터 B까지, H부터 B쪽 운동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절대값 VT, DT를 하는 거다. 알겠어요? 절대값 VT, DT를 하는 거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자면 그게 뭐냐? 딱 이거예요. 똑같은 V를 그냥 정적분하면 여기 0에서부터 T와 2T가 있을 때 0초에서 2T초까지 움직였어? 그러면 위치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0이고요. 위치는 얼마야? 0이고요. 운동거리는 얼마야? 그러면 이 넓이랑 둘이 더해준 값이고요. 양수로. 알겠어? 갔다 왔는데 둘 다 나의 운동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그 기계적인 원칙을 따르자면 0에서 t까지 ft, dt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 지금 속도 함수를 이 절대값 씌우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t초일 때 p의 위치라고 하는 해당 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t초일 때 p의 위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지. 이 값 자체가.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gt, dt는 t초일 때 q의 위치에 대한 계산값이라고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둘을 곱해서 음수일 때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원점을 중심으로
P가 이쪽에 있고 Q가 이쪽에 있을 때 그때만 성립하는 거고, 원점을 기준으로 P가 음수에 있거나 Q가 양수에 있다 이럴 때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요구하는 원점으로부터 서로 반대 방향에 있을 시각, 그 시간대를 구하는 T에 대한 부등식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5번임을 해석하라는 뜻. 뭐 엄청난 계산이 아니야. 그냥 이 자체의 뜻이 뭐냐고. 위치라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트랙 돌기예요. 트랙 돌기. 센수학이든 자이스토리든 이 위치와 거리 파트에 가면 정말 그 유형들의 한중간에 시그니처처럼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트랙 돌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진짜 좋아하고 내가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하나 내고 싶은 그런 문제예요. 변형 유형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정우야, 정신 차리고 들어. 일단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돌기가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가 있어요. 정우 정신 차려. 수학 시간에 내내 졸다가 보강 가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나만 배신감 느끼. 같은 방향이 있고 다른 방향이 있어요. 두 개의 풀이법이 비슷한 듯 다르니까 잘 봐도. 핵심 원리가 뭐냐면 t초 후에 속력을 각각 t와 t 플러스 4라고 하는 거야. 이 녀석은 t 미터 퍼 세크로 이쪽으로, 이 녀석은 t 플러스 4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럼 만나 서로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가서 만나겠지. 근데 첫 번째 만날 때를 잘 봐봐. 첫 번째 만날 때 보면 얘네 둘이 딱 만났다 라고 하는 순간 트랙 한 바퀴야. 그러니까 P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 관심 없고 Q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 관심 없는데 좌우지간 둘이 만나면 한 바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다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났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만났다는 게 뭘 의미할까? 그 순간, 첫 번째 만난 순간부터 두 번째 만난 순간까지 두 녀석의 운동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라는 소리예요. 이해돼?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두 녀석을 0초부터 t초까지 t 더하기 t 플러스 4 속도 두 개를 더해가지고 같이 적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정확하게는 적분하고 결과를 더해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이 더해도 상관없어요. 두 녀석을 더해. 그래서 적분을 해.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2t 더하기 4dt가 되는데요. 결론은 t제곱 플러스 4t가 되죠. 지금 내가 그냥 괜히 여기 t 다 썼는데 전혀 상관없어 얘들아. 전혀 상관없다. 2t와 2t는 다른 t예요. 적분을 한 다음 이거의 부정적분을 t에 대한 함수로 한 다음 여기다가 t 자리에 t 넣고 0 넣고 한 번씩 뺀다는 거야.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어차피 0이니까 t를 넣었을 땐 t제곱. 그래서 부정적분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이거예요. 이게 t초 후 저 두 녀석의 움직인 합산거리야. 합산거리. 이 합산거리를 t축에다 대고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희원아 정신 차려. 중요하다 그랬어.
진짜로 각자 학교 시험 문제 봐가지고 이 문제 나왔는데 틀려오면 죽일 거야 진짜.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건데. 그 또 이유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졸아서. 아, 그건 너무하지. 자, 이거 마이너스 4와 0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지. 어차피 시간은 양수 쪽으로만 흐르니까 이쪽은 관심 없는 거예요. 이쪽은 관심 없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트랙 한 바퀴, 둘레의 길이가 20이니까 이걸 내가 이 거리 20마다 한 번씩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녀석의 합산거리가 2초가 되었을 때 두 놈이 움직인 거리가 20이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요 시간이 그 둘이 첫 번째 만난 시간인 거야. 첫 번째 만남인 거지. 그렇게 말하면 이게 두 번째 만남인 거고 다시 거기서부터 20을 끊어줬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요 놈이 세 번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얘 질문은 두 점이 세 번째로 만나는 것은 출발 후 몇 초가 지났을 때입니까? 이니까 요때의 시간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T3의 시간을. 그러니 이 높이가 60되는 T3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4T-60은 0. T-6 T 플러스 10 이퀄 0. 시간은 음수가 있을 수 없으니 이 녀석의 정답은 6초일 때이다. 6초. 6초일 때 세 번 만나요. 자, 여기서 질문. 만약에 둘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렇지. 빠른 놈에서 느린 놈을 빼면 돼요. 빠른 놈에서 느린 놈을 빼면 되고 더 정확하게는 이게 빨랐다 느렸다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 수능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두 녀석이 결국 만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놈이 빨라가지고 또 한 놈 가고 있는데 이걸 따라잡았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두 거리를 빼버리면 한 바퀴가 되는 거야. 그럼 만난 시점에서 다시 이동 거리를 둘이 뺐을 때 한 바퀴가 되면 또 한 놈이 따라잡은 거지. 이해하겠어? 그럼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요.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어떤 경우는 이제 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바퀴수 단위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몇 번 만났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사실은 같은 방향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뭐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안 나오길 기대하지만 혹시나 몰라 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릇에 물을 붓는다. 깊이가 물의 깊이가 x이면 수면의 단면의 넓이는 3파이 x 제곱이고 수면의 상승 속도 vt는 6t-3t 제곱이다. 물의 양이 최대일 때는 얼마인가? 자, 마지막 질문. 여기서 마지막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돼. 마지막 질문은 물의 양이 최대일 때가 얼마인가고 그럼 얘들아 최종적으로 있잖아.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식은 뭐냐면 VT 저 속도 V가 아니고 부피 V 부피 V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힌 다음에 이 VT의 그림을 그려보니 VT의 그림을 그려보니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요때의 이 높이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 녀석의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꼭지점을 구하네 어떻게 하는 거는 미분을 쓰면 되고 미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면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 좌우지간 VT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표라고. 알겠어요? 그걸 위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이 물의 부피라는 것은 원뿔 형태니까요. 원뿔 형태니까 3분의 파이 r 제곱 h 내지는 여기처럼 밑면적을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 정우는 계속 조는데 그냥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야 뿔 부피는 그지? 그러니까 기둥 부피가 얼마냐면 sx 이게 이 면이 sx라고 했으니까 sx 곱하기 높이가 x네. x 이렇게 x 그것의 3분의 1이면 돼요. 그리고 그 sx가 3파이 x제곱이라니까 3분의 1 여기다가 3파이 x제곱 곱하기 x 이렇게 해주면 파이 x 세제곱이 돼.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x가 아니에요. 난 지금 물의 양의 최대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으려 하고 있고 그 시간의 함수는 t지 t. 그래서 얼른 이 x와 t의 관계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면의 상승 속도가 이거라고 그랬어. 수면의 상승 속도. 수면이라는 건 얘지. 얘가 올라오는 속도지. 결국 얘가 올라오는 속도는 바로 x가 늘어나는 속도이다. x가 늘어나는 속도이다. 그러니까 저 vt라는 건 알고 보면 x 프라임 t였던 거예요. x를 미분해서 얘였던 거예요. 6t 마이너스 3t 제곱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x는으로 구하고 싶다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 말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수면의 상승 속도는 수면을 떠받치고 있는 이 높이가 길어지는 속도라고.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고요. 원래 적분상수 있어야 되는데 수면의 높이가 물 붓기 전에 얼마겠냐? 0이겠지.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그냥 0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내가 원하는 아이가 등장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t3승에 3승하면 이거 합계 t에 대한 구차 함수인데 이거 진짜 풀어요? 가 아니고 요 안의 함수를 봐봐. 이 안의 함수가 우리랑 진짜 친한 애인데 지성아 이 안의 함수가 t 제곱으로 묶으면 3-t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0에서 중근이니까 0을 스치고 하나, 둘, 셋 하고 내려가는 이런 아이예요. 요 안의 함수가. 게다가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 1, 1이고 두근 사이의 간격 3이면 우리가 외워두고 있는 것 중에 1, 2, 3 이거 미분값 극대값 2에서 가지고 그리고 이거 2 넣을 필요도 없는 게 높이도 외우고 있잖아 이미. 높이도 4라고 외우고 있죠. 외워야 해요. 이 그래프. 다음 수 내가 그렇게 강조한 애잖아. 그래서 요 안이 4일 때 그것의 3승도 제일 크다라는 거야. 이거에 집착하지만 3승은 어차피 증가함수야.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이 내부가 최대일 때 3승을 해도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푸시면
예, 4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4의 3승 64파이가 부피의 최대값이 됩니다. 이건 좀 무리라고 본다. 예. 뭐 옛날 그 수능 문제였는데요. 무리라기보다는 뭐 그래. 예. 요거는 각자 풀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